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 다 장성시키고 은퇴 후 남편과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두 아이들 키우랴 직장생활 병행하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치열하게 살다가 아이들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퇴직하고 하고 나니 남아도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시간이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처럼 쉼없이 움직이던 사람들은 가만히 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접한 게 바로 이 채널입니다. 저처럼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겪는 일들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은퇴 후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저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자식이라는 게 다 키웠다고 마음 놓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특히 자녀의 결혼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아이를 직장에 들여보내기 전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큰 아이인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도 그랬지만 그보다 작은 녀석인 딸아이 결혼 문제로 속 썩을 일이 많았던 저로서는 정말 가슴 졸일 일이 많았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애는 어디 가고 댁만 나와서 이 게임판을 치는 거야? 남의 집 귀한 딸 못살게 들들 볶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댁이 뭐라고 내 딸을 찾아? 내가 당신같이 천박한 인간한테 내 딸 보낼 것 같아? 살면서 겪어온 일이 결코 적지 않다고 자부합니다만 단연코 전할 만큼 제 인생에서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딸의 결혼식 날이었죠. 마냥 행복하기만 해야 할 그날 한때 사돈이 되리라 생각했던 여자를 쥐잡듯 잡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아이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찰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 손 거의 안 타고 자기 할 일 척척 해내는 독립적인 성향으로 자라났습니다. 엄마 입장으로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다른 집 전업주부 엄마에 비하면 항상 해준 것이 모자란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해요. 아들 녀석은 대학 입학하면서 바로 학교 근처에 자취를 시작해 독립해 나갔고요. 2살 터울인 딸아이 역시 대학 입학을 앞두고 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두 녀석 모두 독립심이 너무 강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세상의 험한 꼴을 너무 보고 살아온 나이든 엄마이다 보니 아들 독립시킬 때랑 딸아이 보낼 때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걱정이 많은 저를 보고 저희 딸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야 걱정하는 거야 알지만 솔직히 집에서 다니나 독립해서 학교 다니나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 엄마 입장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딸아이 말이 틀린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은근히 저를 부추겨 딸아이 독립을 말리고 싶은 눈치였으나 평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대신에 아이들 의사를 더 존중해주려 노력했던 것이 저희 부부 교육관이었으므로 결국 딸아이 독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 말 맞다나 각자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아이들 독립시키고는 작정하고 불러 모으지 않는 이상 시간 맞춰 다 같이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퇴직 전이어서 여전히 바쁘긴 하지만 두 아이 다 떠난 집에 퇴근할 때마다 괜히 마음이 휑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쩐지 내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들 녀석이 직장 잡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결혼 의사를 밝혀오자 정말로 내 아이들이 우리 둥지를 떠난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본인들 연애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편이 아니어서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자식 결혼시키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면서요. 괜히 가깝게 지내보겠다고 이것저것 간섭하다가는 며느리 사위 미움 사서 자식들까지 척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저 역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아들 개운 때 딸 같은 며느리니 하는 제 입장만 생각하는 소리 말고 쿨한 시어머니로 살자 다짐했죠. 그래서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들 때처럼 아이들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자고 생각했어요. 처음 아들 결혼할 때 그런 다짐을 했을 때는 내심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담백한 고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그게 며느리 경계심을 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모양인지 고맙게도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는 며느리 덕에 결혼 전보다도 아들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딸은 더 하겠죠. 요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사위 대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평소 똑부러진 아이이니 맹탕인 놈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딸아이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딸과 예비 사위 의사를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늘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 해왔던 딸에게도 결혼이란 쉽지 않은 문제인 모양이었어요. 좀처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는 아이인데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먼저 이것저것 물어오는 일이 많더라고요. 딸아이는 바쁜 엄마 귀찮은 일 늘리는 것 같다며 미안했지만 정작 저는 신이 났습니다. 손갈 일이 적었던 아이한테 비로소 엄마로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뻤죠. 그런 저를 보고 딸아이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 딴에는 엄마 늘 바쁘시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엄마 돕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다 싶어. 다른 집 딸들은 엄마한테 그렇게 살갑게 군다고 하던데 나야 애교도 없고 엄마한테 먼저 살갑게 군 적도 없는 것 같고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랑 해본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더라고. 미안해도 엄마가 미안해야지.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민영이한테 신경을 너무 못 써줘서 엄마가 항상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해. 우리 딸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멋쩍게 웃는 딸아이를 보며 그동안 의도치 않게 딸과 서먹했던 감정이 사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딸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심란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를 의지해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통해 딸아이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처음 만나는 날은 저도 답지 않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미 아들을 결혼시킨 바 있지만 제가 시부모가 되는 입장이랑 딸아이 시부모가 될 분들을 만나는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까지는 처가보다는 시댁 입김이 센 편이잖아요. 우리 딸 한 번 더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예비 사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더 컸고요. 아이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성격이 점잖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말에 호의적으로 호응하긴 했지만 원래 말수 자체가 많은 분은 아니신 것 같았어요. 말수가 많은 쪽은 아이 시어머니 될 분이셨죠. 우리 형우는 외동이라 이번 결혼이 저희 집은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자식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대치가 많은 편이에요. 이왕이면 남 부끄럽지 않게 결혼식 치러서 잘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 마음이야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상견례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상대 부모 입장에선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뭘 어떻게 기대한다는 건진 모르겠으나 저희 쪽에 어지간히 요구하는 바가 많겠다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남편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불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상견례 내내 조잘조잘 떠드는 예비 안사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덕분에 처음 뵙는 사돈 내외라고 어색할 겨루는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딸 시집 보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자리가 시어머니 자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본 것만으로 평가하는 게 경솔할 수는 있으나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나서는 걸 좋아하던 예비 안사돈을 보니 그 기세에 저희 딸이 눌리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한마디로 예비 안사돈의 첫인상은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딸과 예비 사이에 대한 말보다 처음 보던 예비 안사돈의 신변잡기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안사돈 되실 분 말이야. 하나뿐인 아들 개운이라고 어지간히 기대하시는 게 많은 것 같던데 괜찮을까? 우리 다 아들 장가 보내봤지만 보통 신랑 쪽에서 결혼식 가지고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 시어머니 자리는 되도록 무난한 사람이 좋은데 너무 별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가 있나. 차차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평소 언사에 신중한 남편 입에서 저 정도 발언이면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부디 짤자식 시집 보내는 부모의 괜한 기우이길 바랬죠. 상견례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오랜만에 딸아이가 본가에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생각할 것들이 많아 그런지 며칠 새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것저것 음식을 앞에 밀어줘도 좀처럼 잘 먹지 못하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예단을 해왔었나? 예단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과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너 결혼식에 참석할 때 옷에 입으라고 봉투는 보냈지.
너희 오빠 결혼할 때 엄마 아빠한테 거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신혼집이면 혼수면 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우리한테 따로 돈 쓸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그랬는지 네 새언니가 준비를 했더라고. 그럼 통상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맞아? 왜 안 사돈이 예단 해오라고 하시던?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쪽 집안에서 예단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비사위와 딸이 신혼집을 거의 반반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안에 들어갈 가전도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예단 요구하는 건 신랑 측에서 신혼집을 해오거나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책임지는 경우에 하지 않나요? 사실상 딸아이의 결혼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자기 본가에서 금전적 도움을 받기로 했는지까지는 아직 들은 바 없었으나 딸아이는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부터 자기가 차곡차곡 저축한 돈으로 작게나마 본인들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양가 집안 모두 그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예단을 비롯한 다른 것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건 딸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제 예비 시모의 요구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옛날이야 이불이며 살림살이 직접 마련하는 게 예단이었다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고 거의 돈봉투라고 봐야지. 엄마도 오빠 결혼 때 딱히 예단비 받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몰라도 엄마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신랑 쪽에서 집해오면 그 10분의 1선에서 예단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긴 하더라. 왜? 안사돈께서 따로 요구하신 예단 목록이 있어? 차라리 대놓고 그런 거라도 주시면 내가 감이라도 좀 잡겠는데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개혼인데 집안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대접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만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서 난감하네. 그러게 그건 요구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해주는 게 편한데 그런데 그런 거 일일이 말하는 건 민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 엄마랑 생각을 좀 해보자. 반반 결혼시키는 판에 예단 요구받았다는 딸의 말에 솔직히 심기가 편치는 않았습니다만 저쪽에서 대놓고 요구한다는데 안 하기도 참 그랬어요. 괜히 시작부터 귀한 딸 밉보이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제 예비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딸애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웨딩샵에 두 사람을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확인하는 건 아무래도 단둘이 있는 게 좋잖아요. 저희 딸 성격이 그런 로망 챙길 만한 성격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남들 하는 로망은 다 이뤄봤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부모가 따라가는 것도 좀 주책 맞죠. 여러 번 입어보고 결정하기 어려워 조언을 구하면 또 몰라도 그런 자리에는 나이든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일을 하면서도 딸아이가 얼른 인증샷을 보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웨딩샵에서 피팅을 해본 다음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딸인데 그날 퇴근할 때가 다 되도록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드레스 고르다가 둘이 싸우기라도 했나 싶어 슬슬 걱정이 되던 차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드레스는 잘 입어봤어?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딸아이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좀처럼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아이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싶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오늘 드레스 피팅하는데 어머님이 오셨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제 신랑이랑 처음 드레스 보러 간 자리에 예비 안사돈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저라도 같이 있었으면 또 몰라. 딸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도 못했어요.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안사돈이 왜 오셨대? 김서방은 뭐라는데? 집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자기도 웨딩드레스 구경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면서 모셔왔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딸아이를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남자들 생각이 여자들하고는 다르다지만 그 정도 눈치 없는 예비사위 역시 못마땅하게 느껴졌죠. 아니 그 자리에 자기 엄마만 떡하니 모셔오면 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품평당하는 기분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로맨틱한 순간을 그렇게 배려 없이 망쳐버리니 생각 없는 예비사위 모자에게 화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어릴 때부터 아주 가정적이었다는 말이 그저 가족들 사이가 좋다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그 사람 마마보이인 것 같아. 쇼핑할 때도 그렇고 옷 골라주는 것도 어머님이 해주신다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은 집이면 저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 말이라면 그저 꿈뻑 죽는 것 같아. 저 사람 매번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때마다 나 속 터져서 어떡해 엄마? 딸아이 성격에 저렇게 터뜨릴 정도면 그간 어지간히 쌓인 게 많았다는 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마마보이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생각해보니 전에 예단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랑 거의 같은 돈 쓰면서 같이 집 해오는데 예비 사이가 막으려면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저쪽에서 저희 쪽에 당당하게 예단비 요구할 입장은 아닌데 말이죠. 어쩐지 상견례에서 예비 안 싸던 첫인상을 보고 느꼈던 불길했던 예감이 하나 둘 들어맞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저까지 생각하는 그대로 말했다간 정말로 딸아이가 불안해할 것 같아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애써 딸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부터 며느리 될 아이에게 저리 진상을 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대체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질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까 딸아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 입고 나온 드레스 보고 계속 만지작거리시더니 자기도 이런 거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솔직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니까. 설마 진짜 자기도 웨딩드레스 입혀달라는 소리는 아니겠지? 설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그치? 도대체 철삭서니가 없어도 얼마나 없으면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주책을 다 떤답니까? 듣는 저도 낯이 화끈해지는데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예비 시모를 딸아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잠은 안 자고 연거푸 한숨만 쉬는 저를 보더니 결국 남편이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니 당연히 남편 표정도 좋지 못했죠. 사실 예비 안싸동 같은 성격이 제 남편이 딱 질색하는 성격이거든요.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나이값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걸 거의 혐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니 당연히 예비 안싸돈이 마음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 딸아이 시부모 될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인으로도 결코 둘 일이 없는 타입이었죠. 애들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쯤 되면 김서방 불러서 언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어른이라고 참고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만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 거야? 왜 우리 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될 마음고생까지 해야 돼?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괜히 우리 딸 책 잡힐까 싶어 어지간한 건 사돈댁에 맞춰주자 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라고 마냥 삼아줄 이유는 없죠. 무슨 대단한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닌데 시댁이랍시고 처음부터 너무 저자세로 나갔던 게 문제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식사 자리 초대를 빙자한 예비 사위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그동안 참은 말들이 많았기에 그날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하는 자리에 안사돈께서 오셨다지? 사실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 우리 민영이도 참 놀랐을 거야. 그래도 그날 저희 엄마가 민영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치 민영아? 제 딴에는 그래도 대놓고 말하기 좀 그래서 돌려서 말한 거였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 볼 생각이 없는 건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예비사위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작 예비사위는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걸 보는 딸아이만 민망한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돌려 말해서 될 게 아니겠다 싶어 그냥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사실 신부 입장에서는 결혼 앞두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아.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사돈께서 하시는 행동이 일반적이진 않으셔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참 많네. 대놓고 말하자 그제야 분위기를 읽은 모양인지 예비사위가 겸연쩍어 하더군요. 거의 입에 떠 먹여줘야 알아먹는 걸 보니 앞으로 결혼해서 우리 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꼭 해야 할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단비 말인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네. 안사돈께서 요구하신 거라고 하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원하시는지라도 언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현금 봉투를 원하시는 건지 현물을 원하시는 건지도 알아야 준비를 하지.
이제 식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제 말에 딸아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젠 또 무슨 일인지 겁이 나서 물을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딸아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어머님 명품백 해드렸어. 이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딸아이가 웨딩샵 일로 한껏 쏟아내고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또 사건이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며칠 전에 혼수 가전 보러 갔는데 어머님도 나오셨더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미리 얘기 안 하고 예비사위가 제 엄마를 달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예비사위도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혼수 준비한다는데 백화점까지 쫄래쫄래 쫓아와서는 그 자리에서 명품백까지 받아 챙겼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내세울 거 있는 아들이라고 아들 팔아 한미천 잡기라도 할 심산이랍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또 예단비를 요구하신다고? 제가 대놓고 말하니 예비사위가 민망해하더라고요. 제 어미가 내 딸한테 명품백 받아 챙길 때도 저렇게 민망해했을까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내외의 눈치를 보며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은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니까 한번 하는 거 제대로 갖춰서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집안 어른들한테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하셔서요. 금액이 부담되시는 거면 저도 몰래 보탤게요. 너무 노여워 마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말끝마다 저희 엄마 아주 마마보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결혼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는 자아가 없답니까? 이건 효자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 한 푼 아쉬워 이런답니까? 애초에 서로 꿀릴 것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금액 부담하며 하는 결혼에 요구하는 게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 잘못이 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희 부부 자존심까지 긁는 발언을 했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못 믿어온 인사에게 정말 저희 딸을 보내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 준비하니까 사사건건 자기 엄마가 어쨌다 저쨌다. 나도 당황했어. 예비사위를 먼저 보내고 급격히 어두워진 저희 부부 낯빛을 보고 딸아이가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민망했겠죠. 저희 보기도 창피했을 거고요. 하고 싶은 말이야 굽이굽이 펼치면 해남 땅끝마을까지도 가겠으나 가장 속상할 게 딸아이였으니 쉽게 입을 떼기도 어렵더군요. 부디 자기 어머니 말 듣는 만큼 결혼해서 자기 아내 말도 잘 듣기를 바랬죠.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너희 시어머니 아직도 예단비 받는 날 미루시겠다니? 좀 천천히 하시자 하네. 아니 이제 결혼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애초에 예단비 요구는 그쪽이 먼저 해놓고서는. 예비 안사돈이 예단비 받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예단비 보내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달에서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예단비라는 게 시댁 어른들 결혼식 때 입을 옷이며 한복 같은 걸 준비해야 하니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 여유는 두는 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비 안사돈 쪽에서 날짜 조정을 좀 하자며 예단비 드리는 날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예단비 준비하는 일로도 속 썩이더니 이제 그거 전달하는 일까지도 속을 썩이나 싶어 가뜩이나 마음이 차지 않았던 예비 안사돈이 더욱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동안 따로 언질하신 건 없으셨어? 아무 이유 없이 저러는 건 아닐 거 아냐. 뭐 그 속을 내가 어찌 알겠어. 거의 돛 닦는 보살처럼 말하는 딸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누구에게나 녹록하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유난히 결혼 준비를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보니 저 모르는 데서 다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예비사위나 예비 안사돈 하는 꼴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 앞에서 면이 서지 않을 만한 일을 몇 번 겪다 보니 그나마 열렸던 딸아이 마음도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민영아,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엄마한테 말하면 돼.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대답은 않고 고개만 주걱거리는 딸아이를 보는 저 역시 근심이 가득했으나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하는 딸아이를 믿어주는 것 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겨우 보름 남겨두고서야 예비 사돈댁에 예단비를 보냈습니다.
기성복이면 모를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맞춤옷을 주문할 모양이던데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아무리 예단비 보내는 게 양가 협의어야 하는 일이라 시댁에서 원하는 예단 받는 시기를 맞춰준다곤 하지만 별의별 걸로 다 줄다리기를 한다 싶어 피곤했어요. 뭐 그 속내를 아주 모를 것 같진 않았습니다. 기한 최대한 줄 테니 그동안 싹싹 긁어 모아서 예단비 최대한 많이 해와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딸도 신혼집에 보태느라 여유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비는 우리가 준비해주마 했습니다. 정작 저희가 사돈 쪽에서 따로 받은 건 없었지만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위 내외 결혼식 양복과 한복 새로 맞추고도 가까운 친척들 옷 한 벌씩 해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단비를 보내놓고도 잘 받았던 안부 인사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속으로 괘씸했지만 이제 정말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았기에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성질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이 바로 하루 전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딸이 내일이면 정말로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딸아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피부관리와 마사지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좀 늦더라고요. 어디까지 왔나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길래 운전 중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디쯤 왔어? 엄마... 딸아이 목소리에 울음기가 잔뜩 서려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답은 않고 엉엉 울기만 하는 딸아이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는 머리 좀 크고 나서는 좀처럼 우는 일이 없는 아이였어요.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예단비 적다면서 날 때렸어.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친 여편네가 기어이 내 딸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당장에 요절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지간히 놀란 모양인지 호흡까지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어? 그렇게 마사지샵 예약을 취소하고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딸아이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할 소중한 제 딸아이 얼굴은 맞은 쪽만 쳐다보면 누구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한쪽 뺨이 시뻘겋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벌렁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달려가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딸아이를 품에 보듬고 감히 내 딸을 건드린 그 미친 여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내 딸 마음고생을 그리 시키더니 감히 손찌검까지 해요. 이 옆에 애가 살기를 포기한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댑니까? 뭐 예단비가 적어? 제 아들놈 뭐 내세울 거 있다고 신혼집 하나 제대로 못 해와서 내 딸 쌈짓돈까지 다 끌어다 쓴 주제에 어딜 선박하게 돈 타령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한참을 끌어안고 토닥거려도 좀처럼 딸아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그렇게 눈물 없는 아이가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올 것처럼 우는 건지. 내 아이가 가여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더 흐르고 결국 아이가 진정했어요. 그러고는 그날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웨딩드레스 보러 간 날부터 내 드레스 탐내시더니 나 만날 때마다 본인 한복 골라달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생긴 한복이 있는 줄도 몰랐어. 딸이 얘기한 한복은 말이 한복이지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짬뽕이 되어서 국적도 알 수 없는 소위 선녀 한복이라 불리는 의상이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이른 나이에 자식 시집 보낸 친구가 열을 올리며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내가 진짜 세상 남사스러워서 시험이라는 옆에 애가 옷도 어디서 그렇게 요란하고 천박한 걸 구해야 하는지 글쎄 그 여자가 신부인 우리 딸보다 더 튀더라니까. 아들 가진 유세 떤다고 며느리 질투하는 시애미들도 있단 소리 들었어도 그게 내 딸 시어미일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니 내가? 친한 친구 딸 결혼식이었으니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친구 말 맞다나 계량양복 드레스처럼 생긴 요상한 옷을 입고 하객을 맞이하는 신랑 측 어머니를 처음 보고 저도 속으로 뜨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비 시모가 예단비로 구입하려고 했다는 한복이 바로 그런 한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결혼식의 꽃은 누가 뭐래도 신부 아닙니까?
인생에 단 하루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보다 본인이 더 주목받고 싶어서 근본 없는 옷을 사겠다고 예단비니 뭐니 하면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세상에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요? 푼스떼기도 그런 푼스떼기가 없다. 한참 어린 예비 며느리 앞에 두고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거 뭐 얼마나 한다고 1,000만 원씩이나 보낸 예단비가 적다고 내 딸을 감히 이 꼴로 만들어? 분개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저를 보며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비싸.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나 딸아이 사진첩에는 온갖 형형색색의 요란한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입이 귀에 걸린 예비 안 사돈 사진이 그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여편네가 유명하다는 한복 드레스샵이란 샵에는 다 들어가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일일이 찍어 딸에게 보낸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옷은 입어야겠으니 그에 맞춰서 예단비 준비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였죠. 애초에 예단비 요구했을 때부터 진상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기는 했으나 이건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였어요. 제가 그 사진들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자 딸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가게들 다 맞춤 제작만 하는 고급샵들이야. 거기 입고 찍은 한복이 한 벌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결국 당신이 입고 싶다는 고급 맞춤 드레스는 못 산 거지. 마지막으로 피팅한다고 나 불러놓고는 갑자기 성질을 빽 내더니 예단비라고 꼴랑 그거 보내느냐고 하나 있는 아들 결혼식에 제대로 된 한복도 못 입는다면서 내 뺨을 갑자기 치는 거야. 뭐 자기 친구 누구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열쇠 3개나 받았다나. 그러니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입을 만한 한복 한 벌 못 짓는 옷을 어디 예단비라고 보냈냐면서 날뛰고 난리를 친 거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까짓게 아들 장가 보낸다고 열쇠 3개의 소리 할 만큼 대단한 아들놈 낳아놓은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아들 팔아 아주 공주님 행사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우리 집안과 우리 귀한 딸을 얼마나 우습게 왔으면 이따위 짓을 합니까?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요. 이 꼴을 보고도 그 망할 집구석에 내 아이 보낼 생각은 쌀 한 톨만큼도 없었습니다. 당장의 파혼이었죠. 김서방은 제 어미가 너한테 이따위 짓까지 했다는 거 알아 몰라. 그 인간 바로 옆에 있었어. 딸아이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안 봐도 당시 상황이 짐작 갔어요. 또 제 엄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일 당장 결혼할 제 신부 얼굴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잠자코 두고만 보고 있었겠죠. 등신도 그런 등신 새끼가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런 모자란 놈한테 내 귀한 딸을 보낼 뻔했다고 생각하니 등찜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 와중에도 딸아이 휴대폰으로 괘씸한 예비사위놈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받아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려다가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전화기를 빼서 꺼버렸습니다. 너 그 집구석에 시집 절대 못 보낸다. 내일 결혼식은 없었던 걸로 해. 제 말에 딸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결심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대접 받아가며 그 사람들하고 가족 될 생각 없어.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는 뭘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어.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쉽지 않아 그렇지 한번 마음먹으면 번복하는 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딸아이 역시 파혼할 의지가 굳건함을 확인하자 이제 엄마로서 제가 못할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은 아이 얼굴이 말이 아닌지라 급히 병원부터 데려갔어요. 귀한 내 새끼 크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일이 없이 키웠는데 웬 미친 여자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내 새끼 건드려놓고 재년이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가슴속에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남편 역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여편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장 결혼식이 내일이었기에 얼른 연락을 돌리지 않으면 저희 식구도 없는 결혼식장에 영문도 모르고 저희 손님들이 오실 판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 역시 주저없이 파혼에 동의했기에 빠르게 저희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내일 결혼이 취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그 망할 집구석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했기에 저와 남편만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이라도 된 듯 비장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원래라면 제 딸이 입장했어야 할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어요. 어제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그 집 식구들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제 신부에게 연락도 닿지 않았으면서 턱시도에 메이크업까지 반질반질하게 꾸민 예비사위 놈이 헐레벌떡 저희 부부 앞으로 뛰어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민영이는 바로 따라오나요? 네, 얼굴이 다 터졌는데 아직도 저희 딸이 여기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멍청한 놈을 쏘아보았습니다. 왜? 네 어미한테 쥐어 터진 꼴 자랑이라도 하려고? 전혀 없이 차가운 제 말투에 놈이 흠칫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그 꼴 당하게 둔 원흉을 당장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으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놈을 무시하고 쌩하니 지나쳐 문제의 그 옆에 내를 찾아갔습니다. 딸아이에게 사진으로 보낸 것만큼은 아니었으나 역시 요란하기 짝이 없는 차림새를 한 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꼴이 아주 공작새 저리 가라였죠. 남의 딸 얼굴을 뭉개놓고 제 지인들이랑 낄낄 쳐웃고 있는 꼴을 보자니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예단비 문제로 앙금이 남았는지 결혼식 당일 사돈을 보고도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는 꼬라지를 보자 저건 인간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곧장 결혼식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신부 엄마이지만 저는 이 결혼 파토냈거든요. 제 말에 웅성거리던 식장 안이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도 신부 측에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